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자라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말의 2025년 한국판 버전은 반도체 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도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 52시간 일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일하거나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울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요구하며 싸워온 중요한 결과물이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재계의 요구를 들어서 불규칙 장시간 노동을 더욱 심화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동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외쳤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다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힘차게 울려 퍼졌듯이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빼앗아가려는 정치권의 태행적 시도에도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의 수다, 저는 임용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부산시 바다는 동백나무꽃이 피었고 내 고향 서울엔 아직 눈이 와요. 안부를 물어볼 때면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죠. 거긴 벌써 봄이 왔군요. 하지만 내 고향 서울엔 아직 눈이 와요. 눈 비비며 겨울잠을 이겼더니 내 고향 서울엔 아직 눈이 와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발 디딜 틈 없는 명동거리로 그대 살던 홍대 2층 집들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 위로 조용히 쌓여만 가네. 내 고향 서울엔 아직 눈이 와요. 얼었던 내 마음도 열 틈 없이 내 사랑 서울에 아직 눈이 와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예,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59회 방송입니다. 첫 곡 듣고 오셨고요. 바로 오늘의 첫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담의 노동상담소 2025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질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노동상담소를 위해 영신님이 와 계십니다. 영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청취자 여러분, 법무법인 원국의 조영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죠? 네, 2025년에는요, 최저임금법,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부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등 좀 달라지는 노동관계법과 제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올해도 임금과 관련된 변화들이 눈에 띄네요. 네. 어쨌거나 소폭이지만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쵸. 또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도 제재가 한층 강화됐군요. 네. 한번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벌써 2월이 다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즌이라 이미 다 네. 알고 계실 텐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1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09만 6,270원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월급이에요. 네. 이런 최저임금들은요, 1명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이거나, 이주 노동자이거나, 심지어 청소년 노동자라도, 그런 구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이제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네. 10%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임금을 최저임금에 이렇게 거의 최저임금에 이렇게 준하는 그런 임금을 약정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다면, 네. 그런데 수습기간이라면, 네. 그러면 그 금액에서 10% 감액한 그런 임금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습 채용이 된 경우라고 하면, 네.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미만의 계약을 했을 경우, 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네, 네.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네. 당신은 이제 수습으로 몇 개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할 테니까, 네. 금액을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해서 지급하겠어라고 하면 이거는 위법한 네, 네. 거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만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1년 이상의 이제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 10%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간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두고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10%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죠. 보통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어쨌든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 그렇죠. 네. 이걸 꼭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고용 형태든지 국적 이런 것과 관계없이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 채용 중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3개월에 한해서. 네네, 네. 3개월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최저임금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준하는 그런 금액이었다면, 네.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용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라는 점에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노동자분들이 지금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네. 이들도 다 엄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정급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임금 노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건 아닌데 노동자다라는 뜻일까요? 아무튼 이런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벌써 847만 명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 분석이 작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 올랐으니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죠. 네.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저임금 이렇게 적용한다고. 근데 맞아요. 애초에 이 최저임금 적용이 아예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네, 맞습니다. 앞서 영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만 또 국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차별을 아예 법으로 공식화한 네. 장애인 노동자라든지 선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네. 있고요. 네. 그러게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한 변화 중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 또 어떤 부분이죠? 네, 이거는 또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도 문제인데 그것도 넘어서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 임금 중에 어떤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들 이런 것들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 임금이, 그러니까 내가 매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시간의 수당이나 비정기적인 상여금 같은 게 포함될 텐데요. 네. 이런 임금들을 제외한 액수를 산출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그런 금원이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을 미달한다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네. 네, 좀 복잡해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 임금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네. 계산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저희 월담 노조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잘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숙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2025년부터 변경되어서 적용될 육아, 출산 관련 정책들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었는데 현행 최대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조건이 있는데 이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였는데 이제는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네.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네. 네.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네. 네. 특히나 한국은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네. 근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직장에 복귀하고 났을 때가 또 되게 중요하죠. 맞죠. 네, 복귀를 했는데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어떤 불이익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더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압박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매년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네.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다. 네. 뭐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뭐 일가정 양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리고 챙기라고 하는 그런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뭐 공적 돌봄 체계가 무너진 한국 사회 같은 경우라면 여성 개개인에게 이렇게 돌봄의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 및 출산 정책에서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출산 지원 정책인데요. 아,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요. 네. 같은 기간 그러니까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출산 육아 계획이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바뀐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면 이제 당당하게 사용자에게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좀 더 간편해졌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출산 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사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건데도 출산 휴가 이후에 또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이야기해 주실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뭐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하고 네.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의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목적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 신설로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이미 임금 체불을 해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 임금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제외됩니다. 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 지원, 공공 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인 제재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역시 반가운 내용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부분, 네, 네.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율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이런 식으로라도 반영이 된 게 조금은 다행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아닌 일회성 체불 사업주에게도 적용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생겼으니까 네. 내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러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또 하고 또 누군가 또 하고 계속 그래야 그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아이 뭐 언젠가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네. 이런 투철한 신고 정신 정말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은 다 맞죠? 네. 마지막으로 2025년 변경된 노동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입니다. 지연이자. 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퇴직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요. 네. 근데 그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제 재직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도 같은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는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한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네. 그 앞에서 살펴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네. 2024년도에 임금 체불 규모가 총 1조 8,659억으로 2020년 대비 17% 이상이 증가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임금 체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법도 개정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2025년부터는 임금 체불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 청구 자격도 기존의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네, 네. 것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특히나 반가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산 지역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오늘의 노동상담소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전하고 저희는 다음 코너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동상담소는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네. 다음엔 더 이렇게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로 속도감 있는 전개라고 하죠. 예. 네, 이번에 함께 들으실 곡은 정기벤장어의 최고의 연애입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가 해본 최고의 연애는 내가 아닐 거야. 소문들은 자꾸 내 주위를 계속 맴도는데 우린 탁구공처럼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 마치 네트 아래를 뒹구는 하얀 공처럼 어젯밤에 막차가 끊긴 건 너의 두 발이 퉁퉁 부어버린 건 그래 그때 그 애가 내게 전화를 한 건 내 잘못은 아니었는데 영화처럼 얼음처럼 조그만 내
있었어 내가 없어 가는 건 영화처럼 너의 영화처럼 조그만 내 얘기들은 모두 끝난 걸 영화처럼 너의 영화처럼 예, 영신님과 함께한 월담의 노동상담소에 이어 다음 이야기 손님은 월담노조 이미숙님 나와 계십니다. 사실은 뭐 계속 앉아 계시긴 했습니다. 예. 미숙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이미숙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미숙님하고 2025년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죠? 아, 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는 더 기쁘고 더 신나는 멋진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미숙님. 네. 반사. 아, 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산업단지 동향과 작은 사업장 노동인권 이슈를 모아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2025년 첫 번째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세탁소 이야기인데요. 용현님, 그 작업복 세탁소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세탁소 하니까 네. 얼마 전에 새해에 저기 세탁기 하나 샀거든요. 와우, 네. 그래요? 전혀 뭐 연관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네. 뭐 작업복 세탁소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주는 그런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가 그 블루밍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이 세탁소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전문으로 세탁해주는 곳인데요. 네. 2023년 안산 반월공단에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시흥시에 2호점, 그리고 파주시에 3호점을 문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2025년 화성시에 4호점이 개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작업복 세탁소는 총 3곳인데 이들 세탁소의 누적 세탁량이 10만 벌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 작업복 세탁소는 애초 그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곳이라서 매우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작업복 한 벌당 뭐 1,000원에서 비싸봤자 한 2,000원 정도고 수거랑 배달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업체 생산 현장으로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노동자들 작업복에는 화학물질을 비롯해서 기름이라든지 분진 이런 오염 물질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세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의류까지 2차 오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산업용 세탁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는 작업복에 이게 묻어있는 유해 물질이 제대로 세탁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매번 일반 세탁소에 이제 옷을 맡기기도 비용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위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 모두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작업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체들은 그 사업장 안에 그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뭐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런 방식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정으로 작업복을 가져가서 직접 세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경남 김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작업복 세탁소가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서 지난 2023년부터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현재 그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작업복 세탁소의 거래 업체가 180여 곳에 불과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반월공단 입주업체 수가 전체 합치면 8,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에 비교하면은 턱없이 적은 수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아직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 여전히 대다수 업체들이 오염된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하면서 작업복이 오염되는 것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공동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진 것과 더불어서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일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혹시 이번에 또 질문이에요. 네. 의원님. 네. 지난 2017년에 예. 그 안산 반월공단에서 현장 실습생 한 분이 이렇게 좀 투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벌써 7년이 훌쩍 지난 일이라서 저도 실은 기억에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현장 실습생 신분이었던 박모 씨가 2017년 11월 16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 4층에서 투신한 사건이었죠. 네. 당시 박 씨는 실습 도중에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유로 해서 선임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게 됐고 거기에 더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면서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께 하소연도 해봤지만 학교로부터는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어야 했고 결국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박 씨는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부상은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었고 그 이후에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대응했던 사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분이 만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안산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원곡에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고, 이번에 승소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앞에 우리 노동삼당소 하셨던 조영신 변호사님도 네. 법무법인 원곡에 계시죠? 네. 그럼요. 이거 아까 인사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예. 거기에 많이 예. 계시네요. 네. 아무튼, 네, 당시에 박 씨는 선임의 욕설과 폭언, 금전적인 책임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네. 이로 인해서 자해, 즉, 투신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임의 질타가 자해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을 주지 않았고,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산재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산재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다행이네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실수 이후에 회사의 질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당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담임 교사 등의 공감 또는 이게 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울감이 극심해졌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제 현장 실습생이라는 신분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러 왔다는 이유 때문에 값싼 노동력 정도로 취급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많은 학교들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매몰되어 있기도 하고요. 당시 박 씨 또한 만 18살의 현장 실습생이었고 특히 학교로 복교하기가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 등을 봤을 때 잘못된 현장 실습생 제도의 희생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도 아닌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부당한 처우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해도 되는 건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일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노래 한 곡 듣고 갑자기요? 네. 네. 네, 제가 좀 숨이 차서요. 네. 다음 소식을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요. 이번에 함께 들으실 곡은 이고도의 마우스입니다.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달의 공단 뉴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숙님. 네. 지난 1월 신장식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노동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72.6%의 응답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다라고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상식적인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뭐 요거 반대한 사람들은 다 사업주의신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예, 사실 2023년 그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30.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뭐 가령 주 52시간 한도의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기도 하고 시간의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해고를 다퉈야 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자체를 할 수도 없고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본에 충실할 뿐입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칭찬이 마세요. 참 원래 알고 쑥스럽네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열악한, 그래서 더 법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작은 사업장이잖아요. 네. 이런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속도는 정말 느려요.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취임사 당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지금 현재 뭐 어떤 입장이냐면 노사와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차관은 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유, 전화가 와가지고. 예. 네?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방송하는데 누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끊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차관이고 둘 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관이신 분은 뭐 네. 나중에 뭐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뭐 아이고. 대선 공약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나? 아유, 왜 그런가 왜 봐요. 한 발 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 과제로 풀어가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모양새인가 봐요. 네, 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법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겪는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늘 가장 뒷자리에 남겨졌던 게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기업 규모로 차별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미숙님 말씀처럼 노동자가 일하는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권리가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이런 부조리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공단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역시 들으셨죠? 들었다 말아요. 그렇죠요. 네. 뭐 여기서 그냥.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정신이 없는데요. 네. 예, 요새 반도체 특별법으로 정치권이 지금 야단 법석이던데요. 네. 이던데요. 있던데요. 어떡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도 이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시점이 12.3 계엄 사태 발발 이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탄받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국힘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이었습니다. 어우. 아우, 발음 진짜 힘들어요. 네. 번지르르 하네요. 네, 네. 특별법의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문제가 되는 내용의 핵심은 뭐 전체 전문을 전 보지 못해가지고 네네. 핵심만 좀 보면은 바로 34조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뭐 이렇게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노사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법정 최장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뭐 수당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새 뉴스를 봐도 민주당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더라고요. 특히 지난 2월 3일에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토론회가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네. 이날 토론회 주제가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였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건 뭔가 약간 뉘앙스가 제목부터 어떻게든 법 적용 제외를 할 생각으로 토론회 열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분이 좌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섰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경영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민주당과 한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아니 도대체 몰아서 일하게 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경영계에서 되물었더니 자기는 할 말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이거 얘기 자체가 뭐 반도체 특별법은 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냄새를 풍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특히나 그 좌장을 당대표가 맡았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당론으로 가져가려고 한 포석 아닌가 뭐 네, 이런 좀 의심도 약간 그렇죠. 좀 들긴 그런 하네요.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네,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내내 비판했던 윤석열의 69시간제 노동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계속 반대해 왔었거든요. 네네. 비판하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장시간 집중 노동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나선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용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 봐요. 열변을 토하시네요. 네. 그래서 용현님을 포함해서 노동계의 비판이 아주 거세요, 지금. 저도 노동계 네. 의원인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이 성명을 냈는데, 재벌 퍼주기, 그리고 장시간 노동체제 복원을 목표로 한 법이다. 그리고 반노동악법이다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계 현장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래 일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해서 주 64시간씩 일을 시키곤 하는데 거기에 더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고 가산 수당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숨만 절로 나온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연구개발직에서 한해서 이제 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네.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일종의 뭔가 약간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글을 쓴다든지. 네, 네, 근데 제가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 네. 오래 일한다고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성- 얘기 하고 싶었고요. 그렇죠. 네. 성과는 마감 시간. 네. 맞아요. 예.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일찌감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이를 적용하는 대신 노동부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
아이고.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약간 좀 웃기죠. 예. 네네. 뭐 평상시에는 늘, 뭐 행정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데없이 막 노동부가 관리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권단체, 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린 반올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반올림과 뭐 김용균 재단 등 72개 단체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그 단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 규제를 반도체 특별법 특례 조항에서 풀어헤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규제를 없애고 기준을 완화하는 시도들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어느새 전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하락시킨다라는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처럼 노동권을 깎아서 기업 편의만 봐주는 기업 살리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주변의 회사들에서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감시해 나가야겠습니다. 법이 준수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예외는 그 힘을 갖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네. 네. 이달의 공단 뉴스는 여기까지죠, 미숙님? 네. 올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공단 뉴스는 다음번 방송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네네. 네. 새해부터는 올담의 노동의 수다는 한 달에 한 번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방송 개편과 함께 저희 공단 뉴스도 여러분께 매달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공단 뉴스는 이어진다는 무척 반가운 말씀이셨고요. 암요. 미숙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숙님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손을 24시간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부터 또 우리가 날마다 타고 있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제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바로 그렇기에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는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못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 노동제만 하더라도 표준 노동시간에 하루 3시간씩 4번의 야근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긴 노동시간이란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다만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주 52시간 자체가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면서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59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It could be love, and we could be homies. But once you get to know me,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holy. We could take it slowly, and we could keep it low key. I could be your one.
I've been chasing summer around, searching for the sunshine, looking for a good time, following the good vibes, listening to intuition as it's happening, digging into life cause at times it can be saddening. Yeah, it can be a gray day if you're lonely. A little rain suddenly turns heavy, but a whole lot of love can make the clouds go away. Maybe the time for us is now, when the table's set for two and there's nobody with you, seeing movies by yourself. Let me be your someone else. It could be love, and we could be homies, but won't you get to know me?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We could take it slowly, and we could keep it low-key.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known.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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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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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ove.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Give you my word, although I'm making words up. Unlonely ain't a word, but I don't give a fuck, cause I'm fresh from the farm where critics can't bother me. Living is tricky as it is, so that ain't stopping me. You and me, we both agree that no one needs a scrutiny. All we want is peace and love, and honestly you ruin me with your beautiful smile and your style continuity. I'd be a fool not to take the opportunity to say, hey, we should be homies. I think we could be bigger than cheese and macaroni. We could keep it sweet like Chachi and Joni, or maybe just be ourselves, never phony, never second guessing the friendship connection. Parallel living, never in possession of your individual personal expression. Together we're just a much better reflection of love, and we could be homies, but won't you get to know me?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lonely. We could take it slowly, and we could keep it low-key. I could be your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known.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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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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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ove.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unknown.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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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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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ove. One and only. I could make you. The table set for two, and there's nobody with you, seeing movies by yourself. Let me be your someone else. If you're spending time alone, if it's just you and